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남은 이제 2주 동안에는 시아노박테리아를 이용한 빛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사실 미생물 연료전지나 미생물 전기분해 전지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연구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었고 저 역시 이걸 시작한 지가 한 1년 반 남짓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이것이 이제 앞으로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아주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남은 2주 동안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을 솔라 에너지 컨버전 바이 시아노박테리아 이렇게 이제 지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시아노박테리아뿐만 아니고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이제 미생물에 관해서 미생물의 전반적인 그런 기능 및 역할, 분류 그런 것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에 제 2판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말로도 이게 먼저 사실 이 책을 이제 키스트에 계시다 은퇴하신 김병홍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미생물 생리학이라는 이름으로 그 책을 저술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찾아오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강의를 한 다음에 이것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분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잘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 영어를 아주 잘하세요. 그냥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근데도 이것을 이제 영어로 책 쓰는 게 만만치 않아서 여기 있죠. 저 조프리 이제 가드라는 아마 친구 같습니다. 이분에게 의뢰를 해서 이것을 전책을 다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 이제 저자 이름으로 이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미생물 생리학이라는 그 책 거의 이제 내용이 같은데 약간 주관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제목이 마이크로 바이올로지 바이오크로 피지올로지가 아니고 프로카리오틱 메타볼리즘 앤 피지올로지 이런 이름으로 영국의 저 캠브리지 대학 그 출판사에서 이제 출판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거 보시면 아주 이제 좋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잘 써 있어요. 챕터 11에 가면은 포토신테시스를 소개하면서 이제 포토신테시스를 하는 먼저 이걸 분류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을 하는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도 요 챕터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꼭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그 전체를 다 볼 필요는 없고요. 그 앞부분을 일단 보시면 뭐 돼요. 광합성을 이렇게 이제 참 친절하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옥시제닉 포토신테시스라고 하죠. 광합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빛을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죠. 뭔가를 유기물 합성해낸다. 이제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광합성하면은 이제 대부분 이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의 광합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을 이제 사용합니다. 물을 뭘로 사용하느냐? 일렉트론 도너로 사용해서 물이 산화가 되는 거죠. 전자를 이제 주니까 자기는 산화돼서 산소가 나오고 이제 양성자하고 전자가 나오죠. 이것은 이제 옥시제닉 포토신테시스를 하는 그런 생명체가 많이 있어요. 이제 거의 모든 식물이 그렇고 LG 녹조류가 그렇고 또 시아노박테리아가 그렇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는 그냥 이름이 뭐냐면 우리말로도요 그냥 시아노박테리아입니다. 예전에는 시아노박테리아를 LG로 불렸어요. 조류로. 그래서 이제 그린 블루 LG를 이제 시아노박테리아 그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또 거의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거의 그렇게 부르지 않고 블루그린 LG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냥 시아노박테리아로 해야 됩니다. 엄연히 LG랑은 이게 이제 다른 겁니다. 그죠? 왜냐면 LG는 뭡니까? 이것은 저거죠. 저 진핵 생물이죠. 그러니까 유카리오트 그죠? 핵이 있습니다. 근데 시아노박테리아는 핵이 없어요.
반면에 산소가 없이도 광합성을 하는 그런 생명체가 있어요. Anoxygenic 포토신테시스 앞에 이제 AN 붙으면은 이제 부정을 뜻하죠. 이것은 유기물이나 유기분자나 아니면 설퍼, 그죠? 그런 화합물을 일렉트론 도너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름 그대로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이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 박테리아가 광합성 세균이 여기에 속합니다. 근데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은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데 여기 있죠. 시아노박테리아. 이것은 광합성 박테리아라고 이제 부를 법도 한데 그렇게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냥 시아노박테리아라고 부릅니다. 광합성 박테리아는 다르게 취급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에녹시제닉 포토신테시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과정도 있습니다. 빛을 활용하는 다른 프로세스도 있는데 쿼지 포토신테시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 광합성이죠. 완전한 광합성도 아니고 준 광합성. 이것은 에어로빅 포토신테틱 박테리아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포토포스포릴레이션이라서 여러분 저기 있죠. 인산화 반응이 아주 이제 생화학에서 아주 보편적인 반응이고 매우 중요한 반응입니다. ATP 생산에 이제 관계가 있고, 근데 이제 빛을 이제 이용해서 인산화 반응을 하는 그런 광합적 미생물이 있어요. 그거 보고 이제 포토포스포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호염성 할로필릭이죠. 할로필릭, 알키아 이것은 고세균입니다. 고세균. 그죠? 이제 고세균이라고 이제 최근에 이제 분류 책에 맨 위쪽에 이제 도입된 거죠. 알키아 그리고 프로카리아, 유카리아 이제 그렇게 이제 세 개로 분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도입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제 광합성을 분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포토신테틱 오르가니즘, 그죠? 광합성을 하는 그런 오르가니즘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보시면 LG와 시아노박테리아와 포토신테틱 박테리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LG는 유카리오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진핵생물, 핵이 뚜렷하게 그 세포 내 핵이 뚜렷하게 핵막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을 유카리오트라고 해요. 그리고 클로로필을 부여합니다. 그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녹색을 띠죠. 그리고 이제 시아노박테리아 이거는 프로카리오트예요. 이거 LG랑 완전히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이건 핵이 없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역시 클로로필을 보유하고 반면에 광합성 세균이라고 하는 포토신테틱 박테리아가 있어요. 이것은 광합성 색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오 클로로필이라고 해서 보통 클로로필이라는데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광합성 색소 박테리오 클로로필을 가지고 있고 전자 공유체가 식물이나 시아노박테리아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특이하게도 빛이 없으면 호기적 호흡을 이제 통해서 케모 오르가노트로픽하게 성장합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호흡이 뭡니까? 호흡이라는 것은 유기물을 그 분해하는 과정을 이제 호흡이라고 그러죠.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시아노박테리아도 호흡을 합니다. 예전 이제 좀 이제 따로 이제 한번 좀 약간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명반응 광합성에 의해서 유기물이 합성이 되죠. 근데 그 합성된 유기물을 자기 이제 이 살아가는 생장의 그런 기질로 이제 이용해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는 것을 우리가 케모 뭐죠? 이건 화학이란 뜻이죠. 그리고 화학적 오르가노트로피, 그러니까 여러 유기물을 이용해서 살아간다. 이제 그겁니다. 그죠? 이제 광합성 세균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게 빛이 없어도 호기적 호흡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시아노박테리아는 뭐냐? 그람 네가티브 박테리아입니다. 그람 네가티브가 뭐죠? 이게 그람 네가티브 포지티브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그람이라는 사람이 염료로 한번 염색을 해봤대요. 미생물 염색했는데 염색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제 그람 네가티브는 뭐냐 염색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세포 잠깐만 외막이 있는 겁니다. 있는 거. 그람 네가티브는 그람 파지티브는 외막이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외막이 있고 안쪽에 사이토플라스믹 멤브레인이라고 해서 내막이 있고 그 사이에 세포 벽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세포 맨 바깥쪽 세포막이 외막이 있으면은 그람 네가티브 없으면은 그람 파지티브가 됩니다. 그리고 포토리소트로프라고 해서 시아노박테리아는 리소가 뭐죠? 리소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돌이죠, 돌. 리소가, 그죠? 리소. 그러니까 이거는 무기물이라는 뜻입니다. 돌이 무기물이니까. 그러니까 포토니까 빛과 무기물, 특히 이제 CO2를 이용해서 이제 살아갑니다. 시아노박테리아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CO2가 이산화탄소가 고정이 되는 거죠. 고정이 되면서 이제 안 반응해서 이게 고정이 되면서 칼리빈 회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유기물이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아노박테리아도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요 표를 한번 보시면은 모폴로지, 그죠? 형상이 어떠냐, 그리고 셀 디비전 어떻게 되느냐, 에테로시스티스 뭐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거는 이제 질소 고정한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유니셀룰라 그룹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단세포, 이거 그냥 싱글 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저 셀이 이제 뭡니까, 세포 분열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여기 이제 멀티플이라고 한 것은 뭡니까? 여기 보니까 보통 이제 하나가 이제 길쭉하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분열이 되는데, 멀티플 셀 디비전은 뭐죠? 두 개, 그죠? 두 개 이상의, 하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가 분리돼서 두 개가 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죠. 분류로 캡사 그룹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뭐 위에 요 두 개는 네, 나이트로전 픽세션 질소 고정을 할 수 있고요. 또 오실라토리아 그룹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 이제 나중에 한번 제가 연구 뭐죠? 저 연구 재단에 몇 번을 이 방면에서 이제 제가 연구하겠다고 프로포즈를 냈는데 아슬아슬하게 안 됐어요. 막판에 뭐 10명 중에 2명 올라갔다가 맞아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게 오실라토리아라고, 이게 그 필라멘트 형태의 그런 이제 시아노박테리아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테로시스터스 그룹이라고 해서 이것도 필라멘트 형태, 그죠? 이렇게 돌돌돌 이런 필라멘트 이제 딱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을 하는 그런 세균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분류를 하는데 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잘 보시면은 여기 이제 BHCL이라고 하는 것은 박테리아 클로로필이에요. 이게. 그리고 퍼플 박테리아 있죠. 이제 퍼플 박테리아.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퍼플 박테리아가 이게 이제 황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또 달라져요. 넌 설퍼, 넌 설퍼, 그죠? 비황 세균, 비황 퍼플 박테리아, 또 황 퍼플 박테리아, 뭐 이렇게 하는데, 이가 하나가 있고, 이 그린 박테리아, 이 색깔은 다르죠. 퍼플 색깔과 그린은 완전히 다르니까. 이것도 이제 설포 형태가 있고, 또 이제 여기 FABP라고 해서 필라멘터스 에녹시제닉 포토트로픽 박테리아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게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저 H2S, 요것을 돈으로 이제 주로 사용합니다. 또 설포가 이제 축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죠? 이렇게 이제 너는 설포니까 물론 이거 이용하지 않으니까 축적이 안 되고, 수소를 일렉트론 돈으로 쓰느냐 안 쓰느냐, 그죠? 다 쓰죠. 쓸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은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본 강의의 포토신테틱 박테리아를 이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전부 다 시아노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실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많지는 않습니다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연구 결과 소개시켜 이제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호기적 무산소 광합성 세균이라고 또 있어요. 이건 또 앞에 두 개와 또 이제 다릅니다. 이것은 호기적 조건에서만 박테리아 클로로필 A와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광합성 색소를 생산하는 그런 그룹의 이제 세균을 호기적 무산소 광합성 세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물을 호기적 호흡으로 이용하면서 생장에 필요한 에너지 일부를 빛 에너지로부터 얻기 때문에 콰시 포토신테틱 박테리아 또는 에어로빅 앤옥시제닉 포토신테틱 박테리아 이게 이제 이거 갖다 이제 한글로 제가 번역했는데, 에어로빅, 호기적, 옥시제닉 무산소,
포토신테틱 박테리아, 광합성 세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기물을 호기적 호흡으로 이용하죠. 근데 생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일부를 빛 에너지로부터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동시에 이제 이용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과시 포토신테틱 박테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종류가 좀 다양해요. 염수겠죠, 염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닷물 같은 그런 염분 농도가 높은 거기서 생장하는 이렇게 다양한 박테리아가 있고, 또 담수에도 생장하는 다양한 박테리아 있고, 기타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건 여러분 제가 이제 참고문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광합성 색소가 이제 중요하죠. 색소가 있어야지 이제 빛이 이제 하비스트가 수확이 되는 겁니다. 이제 광합성 색소를 이렇게 피그먼트라고 하죠. 피그먼트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시아노박테리아와 여기 이제 이건 종류예요, 종류. 시아노박테리아, 퍼플 박테리아, 또 그린 박테리아, 헬리오 박테리아, 또 에어로빅 에녹시제닉 포토트로픽 박테리아 이렇게 이제 여러 종류에 따라서 우리 관심사는 일단 요겁니다. 일단 시아노박테리아. 리액션 센터는 뭐죠? 센터에 있는 피그먼트는 클로로필 A입니다. 일반 시아노박테리아는 일반적으로 그래요. 퍼플 박테리아는 박테리아 클로로필 A 또는 B가 되고, 구린 박테리아는 박테리아 클로로필 A, 그리고 헬리오 하면 이거는 이제 빛이란 태양이라는 뜻이죠. 태양. 어쨌든 이것도 빛을 이용해서 이제 성장하는 건데, 이거는 뭐 박테리아 클로로필 G가 되고, 여기 호기적 무산소 광합성 세균은 박테리아 클로로필 A가 됩니다. 또 안테나 피그먼트가 있어요. 빛을 수확해야 되죠. 수확해요. 그죠? 이것도 역시 시아노박테리아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파이코빌리 프로테인하고 클로로필 A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요 종류에 따라서 그죠? 광합성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빛을 수확하는 것과 그런 리액션 센터가 대부분 뭐 같습니다. 같아요. 전부 다 클로로필. 이런 좀 이따 이제 금방 나오는데 구조를 보시면은 되게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메인 캐로티노이드, 그죠? 이거는 완전히 구조가 다른 거예요. 뭐 흡수하는 파장 영역도 다르고, 그러니까 색깔도 다릅니다. 카로티노이드. 그러니까 가장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가을에 이제 단풍들 때 노랗게 단풍들은 게 바로 요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이아노박테리아는 다이사클릭 폼이고, 퍼플 박테리아는 엘리페이트 폼이고, 또 이제 에릴 폼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광합성 색소가 리액션 센터와 안테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클로로필도 여기는 이제 몇 가지, 사실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밖에 안 보여드렸지만은 이거보다 종류가 훨씬 많아요. 클로로필 G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보십시오. 차이가 뭔지. 보통 이제 클로로필 A와 B는 여러분들 텔라코이드 할 때 두 종류의 클로로필이 이제 A와 B잖아요. 그래서 파장 영역이 다르죠. 이제 클로로필 뭐 A는 이제 UV 쪽하고 이제 가시화산 흡수하는데, UV 쪽하고 저기 적외선 쪽에 이제 양쪽 끝에 이제 주로 흡수하는데, 클로로필 B도 비슷하긴 한데 약간 안쪽으로, 그죠? 클로로필 A보다 안쪽에서 흡수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조를 잘 보면은요 거의 같아요. 거의 갖고 뭐가 틀리냐면은 요 부분이 틀립니다. 요 부분이, 그죠? 요 부분이 틀리고, 그리고요 물론 중간에 요게 이제 뭐죠? 이거 보고 여기 피롤 링이 4개가 있고, 마치 이제 포피린이랑 비슷합니다. 뭐 아주 똑같진 않아요. 이제 포피린은 여기가 이제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거의 포피린이랑 비슷한데, 여기에 이제 여기 단일 이중, 단일 이중, 단일 이중 이렇게 해가지고서 요게 파이 파이 전자 18개, 그죠? 아로매틱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는 금속 이온이 이제 배유결합되어 있는데, 마그네슘 이가 이온이 배유결합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녹색을 띠게 되는 거죠. 뭐 구조를 자세히 보시면은 완전히 거의 다 똑같고요. 뭐가 다르냐면은 어디죠? 이것도 똑같고, 요 부분이 달라요. 요 부분이. 요게 이제 뭐죠 이게? 알데하이드 그룹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에 따라서 흡수하는 그 파장 영역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클로로필 C1도 있고 C2도 있고 뭐 D도 있어요. 그냥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뭐가 다른가? 클로로필 C1, 뭐 C2, 그죠? 그리고 요 부분에 이중결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다른 겁니다. 이런 걸 어떻게 알아내는지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클로로필 D는 이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알데하이드 이제 그룹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 산소가 없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박테리아 클로로필은 이것도 비슷해요. 그냥 클로로필과 예를 들어 박테리아 클로로필 A와 그냥 클로로필 A를 비교해 보시면은 여러분 뭐가 다르죠? 여러분요? 저도 이거 찾는데 한참 걸리는데 지금도 뭐가 다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요 부분이 다르죠, 그죠? 그 박테리아 클로로필 B도 요 두 개 보시면은 요 부분에 이중결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그 하나가 차이를 내는 겁니다. 다 그런 겁니다. 또 박테리아 클로로필 C, D도 있고 한번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로테노이드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요 종류가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이 가장 흔한데 요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뭐 단일 2중 단일 2중 이렇게 돼요. 근데 요것도 뭡니까? 이것도 이렇게 이제 컨주게이트 형태라고 그러죠. 그러면 일렉트론이 어떻습니까? 여기 한 군데 딱 전자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즉 로컬라이즈 된 것이 아니고 요 전체에 걸쳐서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디로컬라이즈 된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 오비탈이 이제 여기 전체에 걸쳐서 겹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에치네논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역시 카르테노이드의 종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 끝이 이게 구조가 매우 비슷합니다. 양쪽 끝의 구조가 요 끝에 똑똑하고 그러니까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대칭 형태로 대칭 형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 잔틴, 그 잔틴이라고 요 일종인데 칸사 잔틴이라고 요 물질이 있어요. 이게 다 이제 색깔을 아주 예쁜 색깔을 나타내는 거죠. 그 로도 잔틴이라고 또 약간 끝이 다르죠, 그죠? 근데 이제 카토노이드는 400에서 600 나노미터의 빛을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클로로필이 흡수하는 빛 영역 여기 400 나노미터 금방 이제 겹치지만은 600 이쪽은 이제 겹치지 않은 부분에서의 빛 에너지를 이제 빛을 흡수해서 그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클로로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또한 이제 이것들은 뭡니까, 여러분? 이제 뭐 카로테노이드 들은 걸 좀 많이 뭐라 그러죠? 그러면 이게 활성산소를 뭐 방지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빛이 흡수에 있어 생성되는 싱글렛 산소에 의한 생체 물질의 광산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베타카로틴 이게 이제 이게 가장 일반적인 시아노박테리 가장 일반적인 카로테노이드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말이죠, 여러분들 시아노박테리아는 파이코빌리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파이코빌리 프로테인 구조는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앞부분의 구조와 달라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은 파이코 시아닌과 파이코 에리트린이라는 게 있어요. 요 두 가지 색깔은요 아주 예쁜 파란색을 띱니다. 파란색을 띄요. 이게 아주 추출이 금방 됩니다. 이게 시아노박테리아 그 멤브레인으로부터 추출을 이렇게 금방 되는데 알코올에다가 집어넣으면요 이게 다 요 물질이 녹아나요. 그래서 이제 예쁜 아주 진짜 이제 파란색이 띄게 되는데 시안 하면 여러분 파란색이잖아요, 그죠? 한번 구조를 보세요. 파이코 시안이라고 파이코 에리스틴이라는 요 구조 요게 있습니다. 분자가 보시면은 이게 뭐가 틀리죠? 언뜻 봐서는 이제 여러분 잘 모르는데 한번 자세히 봐야 됩니다. 저도 그걸 준비하면서 어디가 틀린가 봤는데 여기가 틀려, 여기가. 파이코 에리스틴은 요 결합이 이중 결합 아니죠. 여기 이중 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때요? 이중 단일, 이중 단일, 이중 단일 이렇게 컨주게이트 형태로 쭉 이제 가죠, 그죠? 근데 이것은 여기 없어요, 이중 결합이. 여기는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거는 요런 이제 광수학 이것도 이제 빛을 수학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이아노 박테리아와 광합성 진핵세포가 존재하고 이건 청색을 띠는 알로 요 시아닌 요 붙으면은요 청색을 띈다. 그죠? 뭐 이거는 그렇진 않네요. 시아닌 이거는 붉은색인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청색을 띠요. 제가 이제 분류했을 때는 청색과 또 붉은색도 있는데 이제 이거 두 개가 이제 분리가 안 돼 가지고서 이제 약간 붉은색도 뭐 이제 띄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엘로 파이코시아닌과 뭐 파이코시아닌 뭐 이런 것들을 요 파이코시아닌이 구조가 거의 비슷한데 약간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청색과 붉은색을 띈다.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ear fitting이라고도 있습니다. fear fitting. 이 부분은 뭐죠? 클로로필과 비슷하죠, 그죠? 근데 클로로필 A와 뭐 거의 똑같은데 이거는 마그네슘이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마그네슘이 없어요. 이게 다릅니다. 이게 이제 페어 피트네요. 이건 광합성 진핵세포와 시아노박테리아에 존재한다. 광합성 진핵세포는 뭐죠? 저기죠, LG, 즉 녹조 계통이죠, 그죠? 퍼플 박테리아의 리액션 센터에 있어서 중요한 전자 전달체로 작용한다. 그죠? 이것은 이렇게 알아두시고, 광합성 세균의 피어피틴은 식물과 시아노박테리아의 그것과 구조가 달라 박테리오 피어피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합성 세균의 피어피틴이 있는데 구조가 약간 달라서 이때는 박테리오 피어피틴 이렇게 부른다. 뭐 이런 것들이 광합성 색소가 됩니다. 그죠? 이런 거 다 이제 분리해서 특성 분석하고 구조 이렇게 알아낸 거 참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참 대단하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물질들 금방 봤잖아요. 그 색소 물질. 이것이 이제 스펙트럼, 어섭션 스펙트럼, 빛을 어디서 흡수하느냐. 한번 여기 보십시오. 이거 그냥 참고로 보세요. 시아노박테리아지 클로로필 A는 여기 이제 여기가 보시면요. 여기까지가 한 800 여기까지가요. 700 여기까지가 뭐가 되죠? 이게 이제 가시광선이고 요 이후로부터는 적외선이죠. 그러니까 근적외선. 그러니까 가시광선 근처에 가까이 있는 적외선을 근적외선, 니어 아이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 클로로필 A는 물론 여기 적외선 영역 흡수를 하나도 안 해요. 이제 대부분 여기 뭡니까? 여기 가시광선 영역에서 흡수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파이코빌리 프로테인은 요 중간에 있죠. 요거 이거는 이제 클로로필 A가 흡수하는 거 아닙니다. 중간에 이거는 파이코빌리 프로테인이 흡수하는 거요. 그리고 이제 퍼플 박테리아 박테리오 클로로필 A는 요 부분에 흡수하고요. 요 부분도 흡수합니다. 요 부분. 요 부분. 이게 적외선 쪽에서 한번 이게 쭉 한번 보십시오. 그냥 보시면 뭐 흡수한 구조가 약간 달라짐으로써 흡수 파장이 조금씩 달라진다. 그리고 여기 이제 색깔 칠한 부분은 뭐냐면은 카로테노이드고요. 이렇게 이제 빗금을 왼쪽으로 친 거 있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클로로필이고 이렇게 친 것은 이것은 저 파이코 빌리 프로테인이에요. 그죠? 그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두 개 다 한꺼번에 적어놨어요. 저 클로로필 A는 요 영역에서는 흡수를 못하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카로테노이드는 대개 이쪽에 흡수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노란색을 띱니다. 그 보색을 띄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고를 해 보기 바라고, 여기 뭐 이렇게 그 저 책에 나온 거 그 내용을 그냥 쭉 갖다가 옮겨 적은 것 뿐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일단은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